여기 파리 올림픽 때문에 스위스의 한 환경과학자가 한국을 방문한 후 충격적인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원래 한국을 오염되고 혼잡한 나라의 후진국이라고 생각을 했다는데요. 이 과학자는 처음에는 한국 방문을 꺼려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막상 도착해보니 예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에 놀랐다고 하는데요. 그가 목격한 한국의 실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경험이 그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 오늘의 사연에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한국에 오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스위스의 환경과학자로 취리히의 편안한 연구실에서 알프스 산맥을 배경으로 일하는 것에 익숙했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레오폴드 포크너 박사지만 모두 저를 레오라고 불러요. 저는 지속 가능한 기술을 연구하며 지구를 돕기 위한 방법을 찾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중요한 일이지만 솔직히 말해서 가끔은 좀 지루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화창한 화요일 아침, 평소처럼 커피를 마시며 이메일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메시지가 눈에 띄었어요. 제목은 국제 패널 초대, 올림픽 게임, 한국이었죠. 처음엔 웃음이 나왔습니다. 제가? 한국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한국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었죠. 인구 밀집 도시, 오염, 과로하는 사람들. 제 스타일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커피 한 잔과도 안 맞는다고 할까요? 하지만 이메일을 읽으면서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저를 환경 친화적인 올림픽을 만들기 위한 팀에 합류해달라고 했습니다. 정말 큰 기회였죠. 그런데도 망설였습니다. 한국은 너무 멀고 제가 아는 모든 것과 너무 달랐어요. 결국 동료인 한스에게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대학 시절부터 친구였고 그의 의견을 신뢰했거든요. 실험실에서 현미경을 들여다보고 있는 그를 찾았어요. 한스, 이 이메일 믿을 수 없을 거야. 그는 안경이 약간 비뚤어진 채로 고개를 들었어요. 뭔데? 레오?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노벨상이라도 받은 거야? 저는 웃음을 터뜨렸죠. 그건 아니야. 내가 한국에서 열리는 올림픽에 초대받았어. 믿을 수 있어? 한스의 눈이 커졌습니다. 한국이라고? 레오, 대단한 일이잖아. 꼭 가야 해. 저는 찡그렸어요. 잘 모르겠어. 너무 멀고 한국에 대해 안 좋은 얘기들도 많잖아. 한스는 고개를 저었어요. 레오, 친구로서 하는 말인데 넌 식물들하고만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 세상은 변하고 있어. 한국은 내가 생각하는 그런 곳이 아니야. 그때 제 전화가 울렸어요. 지난해 회의에서 만난 한국의 환경운동가인 현지가 영상 통화를 걸어왔어요. 전화를 받자 그녀의 환한 얼굴이 화면을 가득 채웠죠. 레오, 소식 들었어. 올림픽 때문에 한국에 오는 거지. 그녀의 흥분이 전염됐어요. 아직 확실하지 않아. 현지, 큰 결정이야. 제가 대답했죠. 그녀의 미소가 약간 흐려졌습니다. 아, 레오, 오래된 고정관념을 믿고 있는 거 아니지? 진짜 한국에 대해 이야기해 줄게. 그 후 30분 동안 현지는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한국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서울의 아름다운 옛날과 현대의 조화,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 사용되는 최첨단 기술, 열심히 일하면서도 따뜻한 사람들에 대해 말이죠. 그리고 음식, 레오, 진짜 한국식. 바비큐를 먹어보기 전까지는 제대로 살아본 게 아니야. 그녀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의심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마도 제가 너무 빨리 판단했는지도 몰라요. 아마도 한국에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을 거예요. 게다가 현지는 눈짓하며 덧붙였어요. 내가 오면 내가 개인 가이드가 되어줄게. 한국의 모든 특별한 것들을 보여줄게. 뒤에서 한스가 웃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는 것을 보며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제는 제 편안한 공간에서 벗어날 때가 된 것 같았어요. 좋아, 현지. 저는 설렘과 긴장이 섞인 감정으로 말했어요. 가겠어. 한국으로 갈게. 현지는 환호했고 저도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전화를 끊고 의자에 앉았을 때 손이 약간 떨리고 있는 것을 느꼈어요. 큰 일이었죠. 모든 것이 바뀔 일이었어요.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준비에 몰두했습니다. 한국에 관한 책을 읽고 몇 마디 한국어를 배우려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심지어 젓가락 사용도 시도해봤어요. 생각보다 어렵더군요. 출발 전날 밤 저는 짐을 싸놓은 채 아파트에 서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이 일을 하는 걸까? 내가 정말 거의 반대편으로 날아가 내가 거의 모르는 곳으로 가는 걸까? 네,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긴장되지만 설레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알던 모든 것을 도전할 모험을 시작하려고 했으니까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을 때 한 가지 생각만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비행기가 서울에 착륙하자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감정이었죠. 한국에 처음 오는 거라서 듣거나 읽은 것 외에는 아는 게 없었거든요. 정말 내가 상상했던 것처럼 붐비고 오염이 심할까?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따뜻한 공기와 분주한 도시의 활기가 느껴졌어요. 그런데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공기는 신선했고 거리도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하늘을 찌를 듯한 높은 건물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단순한 상자 모양이 아니라 독특한 형태를 하고 있었고 몇몇 건물은 옥상에 정원까지 있었어요. 그때 현지가 환한 웃음으로 저를 향해 손을 흔드는 게 보였어요. 프로필 사진 그대로였어요. 짧은 검은 머리와 웃을 때 반짝이는 밝은 눈이 인상적이었죠. 서울에 오신 걸 환영해요. 포크너 박사님. 현지가 살짝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저도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는데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레오라고 불러주세요. 제가 배낭을 조정하며 말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지의 눈이 반짝였어요. 서울을 구경시켜 드릴 생각에 너무 설레요. 네오. 첫 번째 모험을 준비되셨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현지가 계획한 게 궁금했어요. 우리는 전기 택시에 올라탔는데 조용함에 감탄했어요. 도시를 지나가면서 창밖을 바라보느라 눈을 뗄 수 없었어요. 거리는 분주했지만 제가 상상했던 혼란스러움과는 달랐어요. 사람들은 넓은 인도를 바쁘게 걸어다니며 많은 사람들이 재사용 가능한 쇼핑백을 들고 있었어요. 첫 번째로 갈 곳은 흥미로우실 거예요. 현지가 큰 현대식 건물 앞에 내리며 말했어요. 건물 앞에는 한글과 영어로 서울 업사이클링 플라자라고 적혀 있었어요. 안에 들어가자마자 입이 떡 벌어졌어요. 제가 본 적 없는 광경이었거든요. 건물 안에는 온갖 기계와 컨베이어 벨트가 있었지만 재활용 공장처럼 지저분하거나 악취가 나지 않았어요. 여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발전된 재활용 센터 중 하나예요. 현지가 설명하며 걸어갔어요. 여기서는 단순히 재활용만 하는 게 아니에요. 폐기물을 새로운 유용한 제품으로 탈바꿈시키죠. 플라스틱 병이 알록달록한 가구로 변하는 과정을 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오래된 옷은 멋진 가방으로 변신했죠. 정말 대단하네요. 제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한국이 이 분야에서 이렇게 앞서 나가는 줄 몰랐어요. 현지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웃었어요. 저희는 지속 가능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요. 단순한 재활용을 넘어 자원 활용 방식을 새롭게 상상하는 거죠. 우리가 계속 투어를 하면서 여러 감정이 교차했어요. 감탄스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전의 선입견에 대해 조금 부끄럽기도 했죠. 한국은 제가 상상한 것 이상이었어요. 다음 장소는 더욱 놀라웠어요. 고층 빌딩 꼭대기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는데 문이 열리자마자 탄성이 나왔어요. 야채, 꽃, 심지어 과일 나무까지 있는 울창한 정원이 펼쳐져 있었거든요. 도시의 건물과 불빛이 바다처럼 펼쳐져 있었어요. 포크너 박사님이시죠?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다가오며 말했어요. 소금과 후추를 섞은 듯한 머리에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저는 박 박사입니다. 우리 옥상 정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우리가 악수하자 박 박사는 정원의 목적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이곳은 단순히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닙니다. 근처 식물에서 잘 익은 토마토를 따며 말했어요. 우리는 도시 농업을 더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원을 걸으며 박 박사는 태양광 패널과 빗물 수집 시스템을 가리켰어요. 그는 새로운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와 정부의 지원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목표는 몇 년 안에 탄소 배출을 크게 줄이는 겁니다. 그의 눈은 열정으로 빛났어요. 야심차지만 가능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해가 지면서 도시를 황금빛으로 물들이자 저는 압도된 기분이 들었어요. 단 하루 만에 한국에 대한 많은 선입견이 도전받았어요. 엘리베이터로 돌아가면서 현지가 물었어요. 지금까지 어땠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다시 한번 도시를 바라봤어요. 많이 배워야겠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했어요. 한국은 제가 예상한 것과 전혀 다르네요. 훨씬 더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현지는 미소를 지으며 제 팔을 톡 쳤어요. 괜찮아요, 레오. 그래서 여기에 오신 거잖아요. 직접 보고 배우기 위해서요.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우리가 건물을 나서면서 안에서부터 흥분이 차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이게 첫날이라면 한국이 앞으로 어떤 놀라움을 안겨줄지 정말 기대됐어요. 그날 밤 호텔 침대에 누워 오늘 본 것들을 생각했어요. 재활용 공장, 옥상 정원, 깨끗한 거리, 그리고 친절한 사람들. 편견으로 가득 찬 가방을 들고 왔지만 한국은 하나씩 그 편견을 풀어가고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지평선을 막 넘어서기 시작할 때쯤
현지와 저는 올림픽 훈련 센터로 향했습니다. 설렘과 긴장감이 뒤섞인 기분이었죠. 그곳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이 바뀌게 될까요? 센터에 들어서자마자 깨끗하고 잘 정돈된 모습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선수들은 이미 열심히 훈련 중이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결의가 가득했습니다. 현지는 저를 정훈이라는 밝은 눈과 친절한 미소를 가진 젊은 수영 선수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반갑습니다. 파우크너 박사님. 정훈이 악수를 청하며 말했습니다. 올림픽을 더 친환경적으로 만드는 일을 도와주신다고 들었어요. 그의 좋은 영어 실력과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에 놀라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훈련과 환경 문제를 어떻게 균형 있게 맞추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정훈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아, 그건 우리 훈련의 큰 부분이에요. 이쪽으로 오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는 우리를 시설 곳곳으로 안내하며 여러 가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지붕 위에 태양광 패널, 빗물 수집 시스템, 그리고 선수들이 직접 키운 채소를 기르는 작은 정원까지 있었습니다. 우리는 운동선수라면 자연도 존중해야 한다고 믿어요. 정훈이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메달을 따는 것만이 아니라 좋은 세계 시민이 되는 것도 중요하죠.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모습이었거든요. 끝없는 경쟁만 있을 줄 알았는데 대신 팀워크와 스포츠와 삶을 아우르는 전인적인 접근, 방식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투어를 계속하던 중 박 박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수영장의 새로운 에너지, 절약 기술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와 있었습니다. 아, 파우크너 박사님. 따뜻하게 인사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훈련센터가 어떠신가요? 정말 놀랍네요. 제가 인정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많은 지속 가능성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을 줄은 몰랐어요. 박 박사님은 자랑스러워하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네, 우리는 많은 발전을 이뤘죠. 하지만 항상 더 나아질 여지가 있답니다. 그래서 박사님의 조언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때 몇 명의 관계자들이 지나갔습니다. 그 중 한 명은 정장을 입은 엄격해 보이는 남자였는데 우리의 대화를 듣고 멈췄습니다. 파우크너 박사님, 그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올림픽을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말씀하시러 오신 건 아니겠죠? 우리만의 방식이 있습니다.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걱정했던 태도가 바로 이거였거든요. 하지만 대답하기도 전에 정훈이 나섰습니다. 선생님, 정훈이 존중하면서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파우크너 박사님은 우리를 도우러 오신 거예요. 우리는 전 세계 전문가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으면서도 우리 전통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그 관계자는 찌푸렸지만 박 박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정훈이 맞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아이디어에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발전하죠. 그들의 지지에 감동받았습니다. 덕분에 용기를 내서 말할 수 있었어요. 모든 걸 바꾸러 온 게 아닙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서 배우고 또 제안도 드리려고 왔어요. 전통과 혁신 사이에서 균형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관계자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좋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여기는 우리 집입니다. 우리가 가장 잘합니다. 그가 떠나자 저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현지가 격려하듯 제 팔을 꽉 쥐었습니다. 잘 대처하셨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항상 쉽진 않지만 이런 대화는 중요해요. 그날 남은 시간 동안 우리는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변화에 저항하는 사람들과의 도전적인 대화도 있었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열정이 넘치는 영감을 주는 대화도 있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올림픽 선수촌에 더 지속 가능한 자재를 사용하자는 회의 중이었는데 방 안이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너무 비싸거나 어렵다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때 정훈이 다시 말했습니다. 저는 단지 운동선수일 뿐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다고 믿어요. 전 세계가 우리를 지켜볼 겁니다. 우리가 훌륭한 행사를 개최하면서 동시에 환경도 보호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어요. 그의 말이 방 안 분위기를 바꿔놓은 것 같았습니다. 반대하던 사람들조차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죠. 결국 우리는 가능한 곳에서는 지속 가능한 자재를 사용하고 전통적인 방법이 적합한 곳에서는 그것을 사용하기로 타협했습니다. 해가 지면서 하늘을 아름다운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이고 있을 때 저는 훈련센터 밖에서 현지, 박 박사님, 그리고 정훈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아침에 도착했을 때와는 다른 기분이 들었습니다. 의심이 사라지고 대신 희망과 설렘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제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한국의 새로운 면모를 알게 되었어요. 왜 이 나라를 사랑하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현지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네요. 볼 것도 배울 것도 많답니다. 작별 인사를 나누면서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번 여정은 단순히 올림픽을 더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문화 간의 장벽을 허물고 편견 너머를 볼 줄 아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죠. 그날 밤, 저는 피곤하면서도 활기찬 기분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날의 시험은 힘들었지만 강한 동료들을 발견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도전이 있을 것을 알았지만 이제는 그것을 맞이할 준비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저를 변화시키고 있었고 우리는 이제 막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올림픽이 다가오면서 저는 현지와 함께 한국 전역을 누비는 모험을 시작했어요. 다양한 환경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매일매일 새로운 도전과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죠. 첫 번째로 도착한 곳은 산속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이었어요. 맑고 깨끗한 공기가 도시에 있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햇볕에 그을린 얼굴의 한 농부가 우리를 논으로 안내했죠. 이 논들 보이시나요? 현지가 통역해줬어요.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논인데 자세히 보세요. 바람에 흔들리는 초록빛 식물들을 유심히 보니 처음엔 별다른 게 안 보였어요. 그러다 작은 태양광 패널이 현대적인 관계 시스템을 가동하는 걸 발견했죠. 정말 놀랍네요. 제가 감탄했어요. 전통과 현대가 함께 어우러지다니. 현지가 웃으며 말했어요. 이게 바로 한국이에요. 우리는 과거를 존중하면서도 미래를 향해 나아가요. 여행을 하면서 이런 조화를 곳곳에서 볼 수 있었어요. 다른 마을에선 전통 한지를 만드는 공장을 방문했는데 나무 대신 지속 가능한 대나무를 이용해 실험하고 있었어요. 주인은 고대 문서처럼 보이지만 첨단 기술로 만든 종이를 자랑스럽게 보여줬어요. 이것 좀 만져보세요. 그가 얇은 종이를 건네며 말했죠. 부드럽고 강하면서도 아름답고 실용적이었어요. 한국처럼 말이에요. 하루하루가 길지만 흥미진진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바람이 부는 언덕에 풍력 발전소를 방문하거나 해변 청소를 도왔어요. 매일 밤 침대에 누우면 피곤하지만 행복했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경험들로 가득 찼어요. 어느 저녁 캠프파이어 옆에 앉아 있는데 현지가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보며 말했어요. 레오, 우리 가족 이야기를 해줄게. 그 후 1시간 동안 그녀는 대대로 내려온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가장 힘든 시기를 견뎌내며 희망을 잃지 않았던 증조 할아버지, 전쟁 후 황폐한 땅에 나무를 심으며 나라를 재건한 할머니 이야기 등등이었죠. 이제 우리의 차례야. 현지가 불빛에 반짝이는 눈으로 말했어요. 새로운 도전에 맞서야 하지만 조상들의 힘이 우리 뒤에 있어.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매료됐어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나라의 심장이었어요. 현지와 같은 사람들이 왜 환경을 보호하려고 그렇게 애쓰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것은 단순히 미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과거를 기리기 위한 것이기도 했죠. 여행을 하면서 현지 같은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났어요. 작은 섬을 지속 가능한 모델로 만든 김 선생님도 만났어요. 그는 해초를 이용해 생분해성 플라스 틱을 만드는 방법을 보여줬어요. 바다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줘요. 그가 말했어요. 우리가 지켜야 할 의무가 있어요. 북적이는 도시에서는 아이들이 생태학을 배우는 학교를 방문했어요. 아이들은 자신의 프로젝트를 자랑하고 싶어 안달이었죠. 작은 도시 정원부터 재활용을 분류하는 로봇까지 그들의 열정은 전염성이 있었고 저도 한때는 지루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 흥미를 느끼게 됐어요. 어느 날 우리는 전통 사찰을 보기 위해 산을 올랐어요. 등반이 힘들어서 숨이 가빴지만 정상에 도착하니 숨이 멎을 만큼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졌어요. 구름 속에 떠 있는 것 같은 사찰의 곡선 지붕과 그 아래로 반짝이는 현대적인 도시가 보였어요. 한 승려가 우리를 맞이하며 조용히 인사했어요. 그는 자연이 균형을 찾듯이 삶에서도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국에서 본 것이 바로 이것임을 깨달았어요. 전통과 진보가 아름답게 균형을 이루는 모습이었죠. 물론 모든 것이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오염된 강을 보기도 하고 환경에 무관심한 사람들을 만나기도 했어요. 하지만 어디를 가든 상황을 개선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상기시켜 줬어요. 여정의 끝이 다가오면서 현지와 저는 가까운 친구가 되었어요. 우리는 웃음과 고난, 그리고 수많은 잔의 맛있는 한국 차를 나눴어요. 한국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됐죠. 처음 가졌던 편견이 이제는 어리석게 느껴졌어요. 마지막 밤, 시골 언덕에서 노을을 보며 앉아 있었어요. 하늘은 오렌지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어 있었고 우리의 모험은 완벽하게 마무리되었죠. 고마워요. 저는 감정이 북받쳐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은 환경 프로젝트 그 이상을 보여줬어요. 이 나라의 영혼을 보여줬어요. 현지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배울 의지가 있어서 고마워요. 세상을 더 나아지게 하는 첫걸음이죠. 어둠이 내려오고 별들이 하나둘씩 빛나기 시작하면서 저는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생각했어요. 가르치러 왔지만
오히려 많은 것을 배웠어요. 한국은 저를 변화시켰고 올림픽이 어떻게 끝나든 이제 세상을 다르게 보게 될 것을 확신했어요. 드디어 올림픽 개막식 날이 왔습니다. 저는 거대한 경기장에 들어서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관중 속을 춤추듯 비추고 공기는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 옆자리에는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이하는 현지가 있었습니다. 레오, 준비됐어. 그녀가 반짝이는 눈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긴장과 기대가 섞인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진짜 여기 있다니 믿을 수가 없어. 조명이 어두워지자 관중석은 잠잠해졌습니다. 갑자기 경기장은 놀라운 빛과 소리의 향연으로 폭발했습니다. 전통 한국 북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지고 그 강력한 비트가 현대 전자음악과 어우러졌습니다. 아름다운 한복을 입은 무용수들이 경기장을 가로질러 춤을 추며 화려한 무대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제 눈을 사로잡은 것은 우리가 열심히 준비했던 친환경 요소들이었습니다. 보통 가스로 타오르는 올림픽 성화가 이번에는 청정한 수소로 타올랐고 무대는 전부 재활용 소재로 만들어졌으며 조명은 모두 에너지 효율적인 LED로 구성되었습니다. 저는 현지에게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전통과 현대 기술을 이렇게 잘 조화시키다니 정말 놀라워. 현지는 자랑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한국이야, 레오. 과거를 존중하면서도 미래를 포용하는 나라. 개막식이 계속되면서 저는 목에 울컥하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처음 이곳에 오기를 망설였던 제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지 인구 밀도가 높고 오염된 곳이 아니었습니다. 활기차고 혁신적인 나라였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열정적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후 며칠은 흥분의 연속이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선수들이 한계를 넘으며 경쟁하는 모습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특히 어디를 가든 지속 가능한 방식을 자랑스럽게 보여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물병 대신 재사용 가능한 병을 제공하는 수돗물 공급소, 경기장 건물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 그리고 재활용 전자 제품으로 만든 메달까지 우리의 아이디어가 현실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현지와 함께 정훈이 수영 경기를 보러 갔습니다. 수영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고 관중의 함성이 귀를 멍멍하게 만들었습니다. 정훈이 물에 뛰어들자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정훈, 힘내. 저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현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레오, 이제 너도 진정한 팬이 됐네. 정훈의 강력한 팔놀림이 물을 가르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는 근소한 차이로 가장 가까운 경쟁자를 앞서 벽에 손을 댔습니다. 경기장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정훈이 금메달을 딴 것이었습니다. 정훈이 풀장에서 나와 자랑스럽게 웃으며 우리를 향해 손을 흔들 때 저는 감격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는 단지 정훈이나 한국만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이뤄낸 지속 가능한 올림픽의 승리였습니다. 그날 저녁 메달 시상식에서 정훈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시상대 위에서 목에 걸린 금메달을 빛내며 작은 녹색 깃발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환경 보호 이니셔티브를 상징하는 깃발이었습니다. 정훈이 이 승리를 더 나은 미래에 바친다고 해요. 현지가 정훈의 말을 번역해 주었습니다. 이 메달은 단지 운동 성과가 아니라 한국의 환경에 대한 헌신을 상징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순간 제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에는 의심과 편견으로 가득했지만 이제는 이 나라와 그 사람들에게 깊은 유대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올림픽이 계속되면서 저는 한국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헌신을 곳곳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친환경 선수촌부터 첨단 폐기물 관리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중하게 계획되었습니다. 어느 저녁 현지와 함께 올림픽 공원을 산책하다가 그녀가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레오, 고마워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저요? 왜요? 변화를 받아들여 줘서요. 한국에 기회를 줘서요. 처음 왔을 때는 의심이 가득했지만 이제는 배울 준비가 되어 있었고 다른 시각을 가지게 되었잖아요. 처음 가졌던 편견을 떠올리며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아니에요, 현지. 제가 당신과 이곳 모든 사람들에게 배운 것이 훨씬 많아요. 저는 지속 가능성에 대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한국은 제게 환경과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보여줬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산책을 하며 제 여정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저는 가르치러 왔지만 대신 배웠습니다. 변화를 일으키러 왔지만 대신 제가 변했습니다. 올림픽 성화는 청정 에너지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그것은 단순한 운동 경기의 상징이 아니라 나라들이 함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공동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가능한 밝은 미래를 의미했습니다. 올림픽이 끝나갈 무렵 저는 제 변신이 완성되었음을 느꼈습니다. 몇 주 전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를 마지못해 탔던 그 사람이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시각, 그리고 한때 오해했던 문화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스위스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익숙한 알프스의 시원한 공기는 여전했지만 저는 많이 변했더라고요. 한국 여행을 통해 제 눈과 마음이 열렸거든요. 처음엔 집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취리 거리를 걷다 보면 서울의 북적거리는 시장이 떠오르고 멋진 전기차를 보면 제가 방문했던 첨단 재활용 공장이 생각났어요. 심지어 아침에 마시는 커피조차 현지가 보여줬던 전통차 의식이 떠오르게 했죠. 동료들에게 제 경험을 나누고 싶어서 첫 회의 때 노트북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어요. 여기 올림픽 경기장이에요. 저는 전통 한국 집처럼 곡선이 아름다운 건물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런데 지붕을 봐요. 태양광 패널로 덮여 있어요. 동료들은 호기심에 귀를 기울였어요. 저는 박 박사님의 옥상 정원 이야기, 식물과 기술이 어떻게 도시를 더 친환경적으로 만드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또한 오래된 농업 방식과 새로운 아이디어가 결합된 농촌 마을에 대해서도 설명했죠. 근데 레오, 한 동료가 끼어들며 말했어요. 한국이 전부 콘크리트와 오염으로 가득하다고 하지 않았어? 저는 웃으며 잘못 생각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솔직히 말했죠. 하지만 정말 잘못 생각했더라고요. 한국은 저에게 선입견 없이 직접 보고 경험해야 한다는 걸 가르쳐줬어요. 몇 주 동안 대학과 환경단체에서 강연을 했어요. 현지와 그녀의 전통과 미래에 대한 열정, 그리고 환경을 사랑하는 올림픽 선수 정운에 대해 이야기했죠. 하지만 이제는 환경만이 아니었어요. 만난 사람들, 먹었던 음식, 참석한 축제들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하게 됐어요.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기술을 이해하는 것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어느 날 국제회의에서 발표할 기회를 얻었어요. 무대에 서서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죠. 한국에 갔을 때 저는 시작했어요. 지속 가능성에 대해 가르치러 간 줄 알았어요. 대신 그들은 저에게 혁신, 존경, 그리고 옛것과 새것을 함께하는 힘에 대해 가르쳐줬어요. 올림픽 개막식에서 고기술 디스플레이와 전통 한국 무용이 어우러진 모습을 이야기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분들을 존경하면서도 변화를 받아들이는 방식을 설명했죠. 제가 배운 것은 말했어요. 진정한 발전은 한 나라나 하나의 사고방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다른 관점을 받아들이는 데서 온다는 거예요. 청중들은 잠시 침묵하더니 박수갈채를 보냈어요. 발표 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러 몰려왔어요. 브라질에서 온 여성은 재활용 공장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고, 케냐에서 온 남성은 농업 기술에 관심을 보였죠. 질문에 답하면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제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한국에서 배운 지식을 귀중한 선물이나 고대 이야기의 엘릭서처럼 가져왔고, 이제 제 임무는 그것을 세상에 나누는 거였어요. 몇 달 동안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에 착수했어요. 다른 나라의 과학자들, 특히 한국의 박 박사와 협력하게 되었죠. 각기 다른 문화가 환경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을 살펴보고 각지의 최고의 아이디어를 결합한 해결책을 찾으려고 했어요. 현지와 정운과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우리는 자주 화상 채팅을 하며 한국의 새로운 발전 상황을 공유했죠. 때때로 그들은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대한 제 조언을 구하기도 했어요. 양방향으로 배움과 공유가 이루어지는 느낌이 참 좋았어요. 어느 저녁, 제 서재에서 서울에서의 친구들 사진을 바라보며 많은 것이 변했음을 느꼈어요. 한국에 갔을 때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돌아와 보니 배울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전화기를 들어 현지의 번호를 눌렀어요. 그녀의 웃는 얼굴이 화면에 나타나자 저도 미소를 지었어요. 안녕, 현지. 예전의 경험에서 이해가 온다고 했던 거 기억나? 현지는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생각했는데 국제 청소년 회의를 열어보는 게 어때? 전 세계의 젊은이들을 한국으로 초대해서 나처럼 직접 경험하게 하는 거야. 현지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 멋진 생각이야. 레오,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을 거야. 내 방문이 너를 바꾼 것처럼. 우리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설렘이 밀려왔어요. 이번 여행의 진정한 힘은 제가 배운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다는 것이었죠. 마음을 열고 사람들을 함께 모으면 모두를 위한 더 나은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겼어요. 한국 여행은 단순한 업무였어요. 하지만 그것이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시작이 되었죠. 우정과 이해,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찬 장이요. 앞으로의 새로운 모험을 기대하면서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걸 알았어요.